안녕하세요. 좋은스쿨의 박주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흥분전도 속도와 막전이 변화와 관련된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개념 확인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당부 드리는 내용인데요. 자, 관련된 내용은 분명히 수능에서 난이도 높게 출제가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동안 배웠던 내용,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바로 풀어보게 될 문제들을 1회가 아니라요. 수십 번 여러분들 반복하고 또 반복하시고요. 연습을 하셔야지만이 수능 문제에서 관련된 문제를 접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의 기본 바탕으로 깔려있는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점 염두에 두시고요. 여러분들 교재 90쪽에 나와 있는 1번 내용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요, 민마르집 신경의 축삭돌기 부분이 있고요. X하고 Y 중에 한 곳에 역지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요. D1부터 D4까지의 특정 시간에 해당되는 막전위 값을 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극의 위치를 찾으려면요, 흥분의 전도 방향을 잡아야 되겠죠. D1에서 D4로 흥분의 전도가 가면 당연히 자극은 X에 줬고요. D4에서 D1으로 흥분의 전도가 간다라면 당연히 자극은 Y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 표를 보고요, 여러분들 바로 문제를 눈으로 해석하는 친구들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설명이니까 막전위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초 휴지 막전위가 마이너스 7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0이고 최대 정점을 플러스 30으로 잡고 가겠습니다. 자, 과분극대의 가장 마지막에 해당되는 막전위가 우리가 마이너스 80이라 정의를 하죠.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지점들 중에서요, 한 지점만 정확하게 찝을 수 있는 곳이 두 곳이 나오죠. 먼저 D2를 찍어보면요, D2는 당연히 여기가 되고요. 그 다음 D3 같은 경우는 여기가 되겠죠. 서로 다른 지점에 대해서 동일한 시간에 막전위를 하나의 그래프에다가 표현을 하게 되면요, 오른쪽에 찍힐수록 자극이 가까운 지점이 되겠고요, 왼쪽에 찍힐수록 자극 지점으로부터 먼 곳이 되겠죠. 그러면 D2가 자극 지점으로부터 D3로 다 가깝게 되고요, 그 다음 이 그래프에서 이 각 지점을 왼쪽으로 읽어 나가게 되면 흥분의 전도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요, D2에서 D3로 흥분의 전도가 가고 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자극은 어디다 줬다? 그렇지, X에다가 최초의 자극이 주어졌구나 라는 점도 우리가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두 지점도 여기다 찍어보면요, 그럼 D1이 자극 지점부터 가장 가까운 놈이기 때문에 이 막전위 그래프에서는요, 가장 오른쪽에 찍히겠죠. 그럼 제가 여기를 D1 지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D4 지점 같은 경우는 자극 지점으로부터 가장 먼 곳이기 때문에 그림상 가장 왼쪽에 찍혀야 되죠. 특히 D3보다 왼쪽에 찍혀야 되고, 왼쪽으로 쫓아가게 되면요, 마이너스 70이 여기밖에 없죠. 여기가 우리가 D4라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D1 같은 경우는 분극 상태인데 아직 한 번도 자극을 받은 게 아니라 자극을 이미 받았고 활동 전이가 이미 발생을 한 상태에서 다시 분극 상태로 돌아온 상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D2 같은 경우는 재분극 중에서 과분극 상태이고요. D3는 탈분극 상태이고 D4는 아직 자극을 받지 않은 분극 상태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1번부터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자극을 준 지점이요, X 맞죠? 그럼 두 번째 가겠습니다. 자, D2에서 칼륨이온이 확산을 통해 세포 내로 유입되고 있니라고 물어봤는데, 이 문제 해석하고 별개로요, 보기 2번하고 이따 풀 보기 3번과 같은 경우는 문장 구조 자체가 잘못되어 버렸죠. 우리가 축삭돌기를 기준으로 하면 확산을 통해서 칼륨이온은요, 무조건 나가죠. 유출입니다. 나트륨이온은 확산을 통해서는 무조건 들어오죠. 유입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2번 내용은 틀렸습니다. 3번도 마찬가지로요, D3에서 나트륨이온 농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나트륨이온이요, 유입이 되려면 외부가 고농도가 되고 내부가 저농도가 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 보기 3번은요, 안쪽이 바깥쪽보다 높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내용이 틀렸습니다. 됐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주의하실 점은, 확산을 통해 이동을 할 때는요, 안쪽과 바깥쪽의 전체 농도가 똑같아질 때까지만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트륨이온의 기준으로는 나트륨이온이 들어오면 세포 내부의 나트륨이온의 농도는 증가하지만 바깥쪽보다 더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칼륨이온도 마찬가지로 칼륨이온이 빠져나가면 바깥쪽의 농도가 올라가겠지만 안쪽의 농도보다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내용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은 2번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하고 유사하게요. 1번 문제는 각 지점의 막전이를 표로 제시를 해줬다면 2번 같은 경우는 각 지점의 막전이를 그림, 축삭돌기상에다가 직접 표현을 해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P와 Q 중에서 자극 지점을 찾으려면 흥분의 전도 방향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막전이 변화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정확하게 찝을 수 있는 지점이 두 군데가 있죠. 그래서 플러스 30에 여기가 D2이고요. 그 다음에 D3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두 지점만 비교를 해보면 바로 흥분의 전도 방향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특정 시간에 여러 지점의 막전이를 하나의 그래프에다 표현을 하게 되면요, 오른쪽에 있을수록 자극 지점과 가까운 것이고요, 왼쪽에 찍힐수록 자극 지점과 먼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상에서 왼쪽으로 지점을 읽어 나가게 되면 흥분의 전도 방향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D3에서 D2로 흥분의 전도가 이어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극이 주어진 지점은요, 어디다? 그렇죠, Q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D2 다음에 어디로 가요? D1으로 가죠. 그럼 D1의 현재 막전이가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10을 찍을 수 있는 부위가 여기 탈분국 상태하고 재분국 상태 두 군데를 찍을 수 있지만 D2보다는 흥분의 전도를 늦게 받죠. 즉 자극을 늦게 받기 때문에 A를 기준으로 왼쪽에 찍어야 됩니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0이 정확하게 여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됐죠? 그러면 D1 지점은요, 탈분국 상태가 되고요. D2 지점은요, 마찬가지로 탈분국 상태가 되고 D3 지점이 재분국 중에서 과분국 상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보기 1번 보도록 하죠. 자, 자극을 준 지점은 P가 아니라 Q니까 틀렸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T일 때 D1에서요. D1이면 탈분국이고요. 그럼 탈분국은 세포 내부로 나트륨이 유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나트륨 이온 통로를 통한 나트륨 이온의 유입이 맞습니다. 됐죠? 자, 세 번째 들어가 보죠. 자, T 이후에 D2에서의 칼륨 이온의 막 투과성이 증가하는 시기가 있니라고 물어봤죠. 자, D2면은 탈분국이 거의 끝나는 시점이고요. 시간이 이제 지나면 다시 재분국 상태로 들어오는 과정이 되겠죠. 그럼 재분국은 칼륨 이온이 세포 밖으로 유출돼야 되죠. 확산을 통해서. 그래서 관련된 그래프 하고요, 막 투과도에 대한 그래프를 같이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초의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요, 나트륨 이온의 투과성이 먼저 증가하다가 감소를 하게 되고요. 됐죠? 그 이후에서 탈분국 후반대에서부터 칼륨 이온의 투과성이 증가하다가 후반에 이제 감소하는 이런 식의 이제 그래프가 나오겠죠. 붉은색으로 표현한 게 칼륨 이온의 유출에 대한 막 투과도인데 이거는 우리가 유출량으로 보셔도 되고요. 파란색 같은 경우는 나트륨 이온의 유입량 또는 막 투과도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분국 상황의 때를 물어보기 때문에 막 투과도가 증가하는 과정이 그 이후에 일어날 거다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3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3번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경이 두 개가 나와 있고요. A하고 B 중에서 전도 속도는 누가 빠르다고 그랬지? B가 빠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P라는 각각의 지점으로부터 Q1, Q2, Q3는요, 전부 다 거리가 각각 똑같은 지점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1 시점에서요, 총 6군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군데에 대한 막전이 값을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이것들을 이제 하나의 막전이에다가 표현을 했을 때요,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다른 신경에서 자극 지점으로부터 동일한 위치에 있는 떨어져 있는 지점에 대해서는요, 흥분 전도 속도가 빠른 놈이 오른쪽에 찍히고 그렇지 않은 게 왼쪽에 찍히는 거죠. 이걸 활용을 해서 각각의 상태를 우리가 해석하는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직접 그려가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3부터 먼저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됐죠? 자, A의 3 지점은요, 플러스 30이죠? 그럼 여기가요, A의 3 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B의 3 지점은 A보다 빠르기 때문에 얘보다 막전이 값이 오른쪽에 찍히겠죠? 오른쪽에 찍힐 때요, 얘가 마이너스 44면은 대충 한 이 정도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얘가 B의 3 지점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A를 보도록 하죠. 자, 이 지점에서 마이너스 54와 마이너스 80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B라는 신경의 세 군데만 보면 A가 마이너스 80이면은 B의 2는 여기가 되겠죠. 그럼 B의 2를 기준으로 나머지 2라고 3은 플러스 2와 마이너스 44는 A를 기준으로 전부 다 왼쪽에 찍히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B의 2가 다른 부위에 비해서 자극 지점보다 가장 가까운 지점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전체적인 흥분의 전도는요, 2에서 출발하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러면 Q1이요. 바로 이 지점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A의 E도요. 마찬가지로 자극 지점부터 가장 가까운 놈이 되는 거니까 A끼리만 비교하게 되면 A가 가장 오른쪽에 있고 나머지는 A를 기준으로 전부 다 왼쪽에 찍혀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80이 여기가 됩니다. 그러면 A의 E는 A 중에서 가장 오른쪽에 시켜야 되니까 얘는 이제 재분국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그럼 A가 A의 E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2를 찍으면 되겠죠? 그럼 B의 플러스 2는요, 여기나 여기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러면 A의 1은 A를 기준으로 어디에 찍혀야 돼요? 왼쪽에 찍혀야 되죠. 여길 기준으로 삼든 여기 기준으로 삼든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마이너스 60은 이쪽밖에 없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여기다 한번 가정을 하겠습니다. 되겠죠? 그러면 B를 기준으로 보든 A를 기준으로 보든요, 왼쪽으로 한번 읽어 나가 보도록 하죠. A를 기준으로 가면요, 2, 3, 1 기준이 되면 알 수 있죠. 아, 그럼 2 다음에 3 다음에 1로 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Q2가요 3이 되고요, Q3가요 1이 되면 알 수 있죠. 이걸 다시 이쪽으로 연결시키면요, 얘가 Q1이 되고요, 얘가 Q2가 되고요, 그럼 얘가 Q3가 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태를 다시 한번 또 따져보면요, A 같은 경우는 탈분국이고요, A는 재분국이 되겠고요, 그 다음 A는 탈분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A는 과분국이죠.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14가 여기죠. 그럼 얘도 재분국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 같은 경우는 확실하지 않죠. 탈분국도 가능하고 재분국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이제 그래프다라고 또는 자료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 1번 문제는 해석이 됐고요. 자, 2번에 1번 보겠습니다. 자, T1일 때 B의 Q2입니다. 자, B의 Q2면 B의 3이 되죠. B의 3입니다. 그러면 재분국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재분국 상태에서 칼륨 이온이 세포 안으로 확산되는지 물어봤는데 실제 이런 지점을 찾을 필요도 없이 문장 자체가 잘못되어 버렸죠. 다시 한번, 칼륨 이온이 확산을 통해 이동을 할 때는요, 안에서 바깥으로 유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장 자체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자, T1일 때 A의 Q1입니다. A의 Q1이면 A의 2죠. 그럼 여기다 적어놨듯이 무슨 상태예요? 재분국 상태죠. 탈분국이 될 수가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T1일 때 A의 1입니다. T1일 때 A의 1. 그럼 A의 Q3, 즉 탈분국 상태니까 이 상태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때 분수값을 비교하라 그랬습니다. 자, 정리를 하시면요, 칼륨 이온은 외부 농도가 낮죠. 내부 농도가 높습니다. 나트륨 이온은요, 외부 농도가 높고요, 내부 농도가 낮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분수 값을 비교를 해보면요, 전체적인 두 분수의 크기 중 크기는 나트륨 이온에 의한 이 분수 값이 더 크게 나오겠죠. 하지만 문제에서는요, 칼륨 이온이 나트륨 이온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내용이 잘못됐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4번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민마르지 심경 A와 B의 흥분 전도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요, 앞에 문제하고 방법은 똑같죠. 하지만 여기서는 6군데가 나왔다라면 여기는 8군데가 나왔다라는 점만 더 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 해석을 하죠. 근데 문제 조건에서요, 1에서 4가 D1부터 D4 중에 하나인데 일단 누가 빠르다? B가 더 빠르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흥분 전도 속도가 빠르면요, 자극 지점으로부터 동일한 거리에 떨어진 두 지점을 비교하게 되면 빠른 놈이 오른쪽에 찍히죠. 느린 놈이 왼쪽에 찍힌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그림에다가 적용시켜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극을 준 지점이 P냐, Q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친절하게 1은 어디다 그랬죠, 얘가? D4다라고 이미 정의를 내려줬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 3, 4가 D1부터 D3 중에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 D4인 지점 2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B가 현재 마이너스 80이죠. 그 다음에 이 B의 신경에 대한 나머지 4지점을 비교하게 되면요, 마이너스 80, 여기다가 B1을 찍으면요, 나머지 지점은 A를 기준으로 전부 다 왼쪽에 찍히는 거 보이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D4가 나머지 부분에 비해서 자극 지점부터 가장 가까운 놈이 알 수 있겠네요. 아, 그러면 이걸 통해서 Q에서 뭐가 주어졌구나? 자극이 주어졌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흥분의 전도는 D4에서요, D1로 이동을 한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70, 즉 A의 1도 A를 기준으로 자극 지점보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니까 A가 가장 오른쪽에 찍혀야 되고요. A랑 비교해 봤을 때는 왼쪽에 찍혀야 됩니다. 이해되겠죠? 그러면 A1의 마이너스 70은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재분국 상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A의 2가요. A의 2가 0인데, 그럼 이 0은 여기나 여기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B의 2는요, A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찍혀야 됩니다. 됐죠? 그럼 만약에 A의 2가 여기면 B의 2가 오른쪽에 찍히면 이쪽에 찍혀야 되는데요. 플러스 15가 나올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럼 A의 2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이해되겠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여기가요, A의 2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A의 플러스 15는요, 여기나 여기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플러스 15고요. B가 마이너스 45입니다. 그러면 A가 플러스 15면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나 여기 중에 하나죠. 여기나 여기 중에 하나가 A의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A는 A보다 오른쪽에 찍혀야 되죠. 여길 기준으로 삼든 여길 기준으로 삼든 마이너스 45가 오른쪽에 찍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죠. 그러면 마이너스 45가 대략 여기다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요, B의 3이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를 보시면 A가 마이너스 65죠. 그럼 마이너스 65가 찍힐 수 있는 데가 여기 아니면 여기입니다. 그러면 B의 플러스 20은요, A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찍혀야 되죠. 만약에 A의 4가 여기다 가정을 하면 A는 오른쪽에 플러스 20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A의 4는 여기가 아니라 탈분국 상태였으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되겠죠? 그럼 플러스 20은 A보다 오른쪽에 찍혀야 되겠습니다. 그럼 플러스 20을 대략 한 이 정도로 보죠. 그럼 여기가요, B의 4가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흥분 전도 방향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신경을 기준으로 하면요, 1 다음에 3이 나옵니다. 3 다음에 2가 나오고요, 2 다음에 4가 나오죠. 됐죠? 그럼 이게 바로 곧 흥분의 전도 방향이 됩니다. 그러면 A가 뭐가 되죠? D4가 되고요, D3가 되고요, D2가 되고요, D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B 신경도 마찬가지로 이 방향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럼 B 신경을 잡아보면요, 1 다음에 3 나오죠. 그렇죠? 3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2가 나와야 되죠. 됐죠? 2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니? 4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2가 여기라 가정을 하면 여기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죠. 그러면 B의 2는 탈분국이 아니라 어디구나? 재분국 상태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실하게는 재분국 상태가 되고요. 마지막 B4는 탈분국인지 재분국인지 확인이 안 되고요. A의 3도 탈분국과 재분국 중에 뭔지가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여기가 다 찾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4번 정답을 보면요, 2가 D3로 나와 있는데 얘를 D2로 수정을 해주고요, 3이 D2가 아니라 D3로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보기 1번 해석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1번 보겠습니다. 자, 자극을 준 지점은요, 어디죠? Q라는 거 우리가 찾았죠? 맞는 내용이 되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T1일 때 B의 D2죠? B의 D2면 B의 2죠? B의 2면 현재 무슨 상태입니까? 재분국 상태라는 거 알 수 있죠. 됐죠? 자, 탈분국이 일어나고 있다 했으니까 내용이 틀렸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T1일 때 A의 2를 물어봤죠? A의 2는 여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는 탈분국 상태니까요,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T1일 때 B의 T1입니다. 자, B의 T1은요, 여기죠. 됐죠? B의 4 지점이니까 어디냐?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이때 나트륨 이온이 세포 밖으로 확산되니 물어보고 있죠. 여기는 지점을 구분할 필요도 없이 문장 자체가 역시도 잘못돼 버렸습니다. 나트륨 이온이요, 세포 밖으로 확산이 되는 게 아니라 확산은 세포 안으로 확산이 돼야 되니까 4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밑마리집 신경의 축삭 돌기 세 지점을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 앞에 문제하고 다른 점은, 앞에 문제는 신경세포가 2개가 나와 있고요, 2개에서 각 지점별로 떨어져 있는 곳에 대한 특정 시간에 대해서 막전이 값을 표현했다면, 여기는 신경세포는 하나고요, 지점 3개의 각각에 대해서 시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시간의 흐름이 T1에서 T2로 가냐, T2에서 T1으로 가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해석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일단은 그림상에서 자극은 P에다 줬기 때문에 흥분의 전도는요, P에서 D1, D1에서 D2, D2에서 D3로 흥분이 전도됨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 막전이를 비교를 해서 이들의 순서를 맞추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D1부터 D3까지 지점별로 1부터 3까지의 내용을 매칭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일단 막전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해석을 하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눈여겨보실 거는요, 여기 마이너스 80 보입니다. 특정 한 지점에서요, 하나는 플러스 30이죠. 그럼 여기가 T1의 3이 되고요, 여기가 T2의 3이 됩니다. 됐죠? 정확하게 한 군데를 찍을 수 있죠. 그럼 시간이 하나의 지점에서 시간이 흐른다는 얘기는 결국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T1에서 T2로 시간이 흘러감을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아, T1에서 T2로 시간이 흘러가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두 시점을 비교를 하게 되면 시간이 흘러간 놈이 오른쪽에 찍히고요, 시간이 흘러가지 않은 게 왼쪽에 찍힙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다 한번 적어두세요. 이렇게 왼쪽 찍히고 오른쪽에 찍힌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 3지점 우리가 찍었고요. 그럼 이 지점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T2의 2가요, 대략 한 이 두 개 중에 하나로 찍히겠습니다. 됐죠? 그럼 T1의 A는 A를 기준으로 왼쪽에 찍혀야 되죠. 그래서 탈분극이든 재분극이든 왼쪽에 찍으면요, 마이너스 60은 여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요, T1의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지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T1의 1은요, 마이너스 15인데, 그럼 마이너스 15면요, 대략 한 여기나 여기,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럼 제가 여기를요, T1의 1지점으로 보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T2의 1지점은 A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찍혀야 됩니다. 그러면 탈분극을 기준으로 삼든 재분극으로 기준으로 삼든 A가 마이너스 15니까 오른쪽에 찍으면요, 마이너스 45는 무조건 재분극 쪽에 찍힐 수밖에 없죠. 그러면 대략 한 이 정도를요, T2의 1지점으로 보겠습니다. A가 마이너스 45가 되겠네요. 되겠죠? 그러면 T2 상태일 때 세 지점의 막전이 그래프를 하나로 표현을 했을 때요, 오른쪽에 찍힌 놈이 자극 지점도 가장 가까이 있는 거지. 그러면 3, 1, 2 순서가요, 아, 흥분의 전도 방향이구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3이 뭐가 돼요? D1이 되고요, 1이요, D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가요, D3가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그러면 T1의 상태도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죠. 3, 1 순으로 가야 됩니다. 만약에 T1의 1이 여기여 버리면 1, 3, 2가 돼버리니까 여기 순서하고 틀어져 버리죠. 그러면 1은 여기가 아니라는 거지. 그럼 탈분극 상태였구나. 그러면 3, 1, 2 그러면 A 순서하고 똑같은 거죠. 아, 그러면 T1의 1은 재분극이 아니라 탈분극이었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T2만 정확하게 어느 지점인지는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기 1번하고요, 보기 2번은 우리 해석을 했습니다. 자, 3번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3의 1번이요, T1일 때 D2에서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냐? T1일 때 D2죠. 그럼 T1의 1을 보면 되죠. 그럼 T1의 1이면 아, 탈분극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맞는 내용이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T2일 때 이거 보면 되겠죠. 1에서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니? T2의 1을 보면 되죠. 그럼 T2의 1이 무슨 상태죠? 재분극 상태니까 내용이 틀렸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분수를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분모에 나와 있는 T1의 D3 막전이죠. T1의 D3 막전이가 마이너스 60입니다. T2 시점에 D2의 막점이죠. T2의 D2의 막전이니까 마이너스 45가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어차피 부호는 없어지고요. 그러면 60분의 45가 되는 거니까 1보다 큰 게 아니라 1보다 작은 값이 나오게 됨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3번도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축삭돌기 P와 Q 중 한 지점에 역치상의 자극을 1회 주고요, T 시점일 때 D1에서 D3까지의 막전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찾아야 될 게요, 자극을 준 지점도 찾아야 되고요, 흥분 전도 속도도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T 시간도 구해야 되죠. 어디냐? 이 T 시점은 도대체 언제 측정한 거니? 이것도 우리가 구해야 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한번 흥분의 전도 방향부터 먼저 찾아보도록 하죠.
현재 D3가요, 마이너스 80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한번 측정을 해보죠. D3. 지금 찍는 거는 T일 때죠. 자, 그러면 D2는 플러스 30입니다. 그럼 여기가 바로 D2가 되겠죠. 그러면 D3하고 D2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읽어 나가게 되면, 아, 흥분의 전도가 이렇게 가고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됐죠? 아, 그러면 자극을 받은 지점은요, Q가 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눈여겨보게 되면요, 특정 시간에 서로 다른 지점에 대한 막전이를 하나의 그래프에다 표현을 했을 때요, 여기 시간대하고 여기 시간대는 A 입장에서도 T가 되고요, A 입장에서 T가 되지만 이거 무시하고요, 그냥 여기 숫자 그대로 읽어서 시간의 차이를 보시게 되면 1ms가 되고요, 이 1ms는 곧 두 지점의 자극 도달 시간의 차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D3에서 D2까지 감에 있어서는 몇 ms 걸렸다 보시면 되냐면 1ms 걸렸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러면 두 지점에 대한 시간 변화량이 나왔고요. 그럼 두 지점의 거리를 알면 우리가 흥분 전도 속도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여기가 몇 cm죠? 3cm죠? 그러면 이 흥분 전도 속도는요, 3cm per ms가 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Q에다가 자극을 줬습니다. 그럼 최초의 자극이 주어진 시간대를 몇으로 본다고 그랬죠? 0ms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D3도 3cm가 떨어져 있죠? 그러면 여기에 자극 도달 시간은요, 1ms 때 자극이 도달했고요. D2의 자극이 도달한 시간은 2ms 때 자극이 도달했고요. D1의 자극 도달 시간은 3ms 때 자극이 도달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각 지점별로의 시간의 차이는 전부 다 몇 ms죠? 1ms가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T라는 시간에 대해서요, D3로부터 Q는 최초의 자극 지점이니까 여기로 또 오른쪽에 찍히는데 몇 ms 뒤로? 1ms 뒤로 쭉어주게 되면요, T 시간일 때 Q는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70이 되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D1은요, D2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1ms 뒤로 찍어주면 되죠. 그럼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 값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바로 T일 때 D1의 값이 되고요. 이 값이 몇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45가 되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간 T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D3를 기준으로 한번 해석을 하죠. 그럼 이 그래프가요, D3에서 일어나는 그래프라 가정을 하면 D3 입장에서는요, 자극이 주어진 시간대가 1이 되죠. 됐죠? 그럼 여기는요, 2가 되고요, 이거는 3으로 바꿔야 되고요, 이거는요, 4로 N은 5로 바꿔야 되죠. 그러면 D3가 마이너스 80을 찍고 있을 때의 시간이 몇 ms죠? 4ms가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 그래서 이 시간 T는 몇 ms구나, 4ms가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요, 자극을 준 지점은 Q고요, 흥분 전도 속도 3cm per ms 구했습니다. 자, T는 4ms 구했고요. 자, 4번 볼게요. D3에다가 자극을 준다랍니다. 자극 지점을 이제 바꾼 거죠. 자, D3에다가 최초의 자극을 주게 되면 흥분의 전도는 양방향으로 이어지겠죠. 자, 그런 다음에 어디 물어봤죠? D1을 물어봤습니다. 됐죠? 그러면 D1 기준에서는요, 여기서 1ms, 여기서 1ms가 되니까 D1 입장에서는 몇 ms 때? 2ms 때에 자극이 도달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3ms 때의 D1 지점 막전율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가요, D1에서 일어나는 그래프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자극 주어진 시간을 2로 바꿔야 되죠. 그럼 여기는 3이 되고요, 여기는 4가 됩니다. 됐죠? 그러면 3ms 때는 이 값이죠. 이해됐습니까? 아까 우리가 구해놨죠? 그럼 여기가 몇입니까? 마이너스 45라는 걸 확실히 집어낼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45mV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은요, 7번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축삭돌기 P와 Q 중 한 지점의 역치상의 자극을 1회 주었대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자극을 준 지점의 위치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자극을 주고요, 6ms일 때 지점 D1에서 D3에 측정한 막전이 변화라 그랬습니다. 측정한 시간대가요, 최초 자극을 주고 나서 6ms 때 측정을 했다고 표현을 했죠. 일단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죠. 일단 우리가 확실히 찍을 수 있는 거는요, D2하고 D3를 찍을 수 있죠. 그러면 여기가 D2가 되고요, 그럼 여기 D3가 플러스 30이니까 여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6ms일 때 두 지점을 하나의 막전이다 표현을 했더니 D2가 오른쪽, D3가 왼쪽이죠. 그러면 이걸 왼쪽으로 구간을 읽으면 흥분의 전도 방향이 나옵니다. 아, D2에서 D3로 흥분이 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자극을 준 지점은 어디구나? P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 현재 이걸 측정한 시간은요, 6ms가 됩니다. 그럼 D2를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80을 찍고 있는 이 시간이요, A 입장에서는 6ms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5가 되고요, 4가 되고요, 3이 됩니다. 물론 이 시간 간격의 차이는 D2가 최초의 자극을 받은 시간대가 되는 거니까 여기 D2의 자극 도달 시간은요, 3ms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게요. 거리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흥분의 전도 속도는 이미 나와 있죠? 그러면 이 흥분의 전도 속도는요, 3cm/ms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자극 지점은요, 우리가 0ms로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P하고 D2 두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3ms 동안에 이 거리가 있겠죠? Xcm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이 값이요, 흥분 전도 속도인 1ms당 3cm가 나와야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이 X 값은요, 몇이 되겠죠? 그렇죠. 9cm가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P로부터 D2까지의 거리는요, 몇 cm다? 9cm 떨어져 있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D3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6ms일 때요, D2하고 D3를 한 막대에다 표현을 하니까 이 수치 그대로 읽어서요, 이것의 시간 간격 차이가 1ms죠. 그럼 이 시간의 간격의 차이는요, 여기와 여기에 자극 도달 시간의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기는요, 1ms 차이가 남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D3의 자극이 도달한 시간은요, 몇 ms 때? 그렇죠, 4ms 때 자극이 도달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 간격이 1ms 동안에 여기를 갔으면 결국 몇 cm를 간 거죠? 3cm를 간 거죠. 그러면 이 길이는요, 3cm 떨어져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거의 뭐 물리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1번 해석을 하면요, 자극을 준 지점 P 우리가 구했고요. P에서 D2 사이의 거리는 9cm가 되고요. D2하고 D3 사이의 거리는 몇 cm냐? 3cm가 됨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이런 거리 구하는 문제는요, 수능에서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유형들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연습을 해두면 차후에 도움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요, 8번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신경 가에서 다를 나타낸 것이고요. 각 뉴런의 P 지점을 동시에 역치상의 자극을 1회 주었고요. T일 때 D1에서 D3가요, 서로 다른 신경입니다. 서로 다른 신경 지점에서의 막전이 상태를 40, 70, 플러스 30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됐죠? 일대 가의 흥분 전도 속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가는 2.5cm per ms가 됨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최초의 자극이 주어진 시간대 우리가 몇으로 잡으면 된다? 0ms로 잡으면 된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 연결된 신경들을 보게 되면요, 얘는 밑마리집이고요, 나는 밑마리집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시냅스 형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리집 신경이 되는 거죠. 그럼 전도 속도만 간단히 비교를 하면 누가 가장 빠르겠냐? 다가 가장 빠르겠죠. 그 다음에 시냅스가 없고 밑마리집인 가가 빠를 거고요, 시냅스가 존재하고 있는 나가 가장 느릴 것이다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로부터는 흥분전도 속도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요, D1의 자극이 주어지는 시간대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10cm 떨어져 있기 때문에 D1 지점에 자극이 주어진 시간대는요, 4ms 때 자극이 도달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의 D1을요, 이 그래프에다가 한번 표현을 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서 그럼 가의 D1이면요, 자극이 주어진 시간대가 4ms 때 자극이 도달하죠. 5가 되고요, 6이 되고요, 7이 되고요, 8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마이너스 40을 찍을 수 있는 부위가요, 여기하고 여기가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둘 중에 한 군데가 되겠습니다. 즉 탈분국 아니면 재분국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런데 다를 보시게 되면요, 여기가 플러스 30이죠. 즉 여기가요, 다의 D3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게 있어요.
가의 자극 지점으로부터 D1까지 거리도 10cm고요. 다의 자극 지점으로부터 D3까지 거리도 10cm입니다. 거리는 서로 똑같죠? 속도는 누가 빠르니? 다가 훨씬 빠르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같은 시간에 가의 D1과 다의 D3를 하나의 막전위에다 표현을 하면요. D3가 오른쪽에 찍히고 D1이요. 왼쪽에 찍혀야 됩니다. 됐죠? 그럼 D3가 이미 나왔죠? 그럼 D1은 이걸 기준으로 왼쪽에 찍혀야 되죠. 아, 그러면 여기가 아니라 여기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즉, 여기가 바로 D1의 탈분국 상태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뭐까지 확인할 수 있냐면, 그럼 D1 지점에서요, 탈분국인 마이너스 40을 찍고 있는 시간대가 D1 입장에서 몇 ms죠? 5ms임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이때의 t는요, 아, 몇 ms구나? 5ms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나의 D2는요, 속도가 가장 느리죠. 그러면 가의 D1보다 무조건 왼쪽에 찍혀야 됩니다. 그 왼쪽에 찍었을 때는 마이너스 70은 분국 상태밖에 없죠. 그럼 대략 한 어딘가에 찍히겠지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를 내가 나의 D2로 한번 가정을 해보죠. 확실하지 않습니다. 얘는 그냥 아직 자극을 받지 않은 상태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요,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흥분의 전도 속도 우리가 다가나 순으로 이제 구했고요. 자, T일 때, 이때 T는요, 5ms이죠. D1은 무슨 상태야? 탈분국 상태가 되고요. D2는 분국 상태죠. 그 다음 D3는 끝에 부분이니까 탈분국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에서 2번에 D3가 재분국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걸 여러분들 탈분국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의 T는요, 우리가 5ms 구했죠. 자, 그 다음에 다의 흥분 전도 속도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 입장에서요, D3 입장입니다. 그럼 D3 입장에서 플러스 30을 찍고 있는 시간대가 몇 ms여야 하죠? 그렇죠. 5ms여야 합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가 4가 되고요. 여기가 3이 되겠죠? 물론 이것과의 차이를 바로 봐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요. 어찌됐든요. D3의 자극이 도달한 시간대는요. 3ms였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다의 흥분 전도 속도는요. 두 지점이 나오죠. 그럼 전체 몇 ms 걸렸죠? 3ms 걸렸고요. 그 다음 몇 cm 이동을 했죠? 10cm 이동을 했네요. 약분은 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3분의 10cm per ms 이렇게 분수용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은 민마리지 신경 두 개가 나와 있고요. 자, D1에서 T4까지의 각 신경의 각각의 두 군데씩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내용을 보시면요. 우리가 B의 흥분전도 속도도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T1 신가, 그 다음에 스몰 a의 막전위 값도 전부 다 구해내어야 하는 문제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A는 흥분전도 속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A가요. 2cm per ms가 되고요. 그럼 P 지점에 자극을 준 시간은 우리가 0ms로 잡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D1 지점은요, 자극 지점으로부터 2cm 떨어져 있죠. 그럼 여기에 자극 도달 시간은요, 1ms가 될 거고요. 자, D1에서 D2까지는요, 전체적으로 4cm 떨어져 있죠. 그럼 여기서 2ms 더 갈 테니까 여기는 3ms 때 자극이 도달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D2 입장에서는요, 여기가 플러스 30이죠. 그러면 A의 D2 입장입니다. 그럼 A의 D2 입장에서 플러스 30을 찍을 때의 시간은 3이 아니죠. 왜? 이 3은 누굴 기준으로 봤을 때요? 최초의 자극 지점 A의 P를 기준으로 봤을 때의 시간이니까 A의 시간으로 맞춰줘야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 A의 D2는요, 여기 시간이 몇으로 바뀝니까? 3으로 바뀌죠. 그럼 얘가 몇이 돼요? 4가 되고요, 5가 되고요, 6이 되고요, 7이 됩니다. 그럼 A, D2 입장에서 플러스 30을 찍을 때의 시간은 몇 ms였구나? 6ms였구나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보기 2번에서 T1은 우리가 몇 ms다? 그렇죠. 6ms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A의 D1을 볼까요? 그럼 A의 D1은 여길 기준으로 어딜 찍어야 되겠니라고 그러면, 물론 여기다가 1ms 넣어놓고요, 6ms를 찾아가지고 해석을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냥 우리가 시간의 간격의 차이를 바로 보시면 되죠? 그럼 여기는 몇 ms 차이 나죠? 2ms 차이가 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극 지점으로부터 가까운 놈이요, 오른쪽에 찍히죠?
즉 A의 D2보다 A의 D1이 자극 지점도 가깝기 때문에 A보다 오른쪽에 찍혀야 된다고요. 그러면 몇 미리세크 D로 찍어주면 되죠? A를 기준으로 2미리세크 D로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여기가요, A의 D1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럼 A의 D1은 결국 몇이 됩니까? 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80이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구해야 될게요. B의 흥분 전도 속도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B를 한번 보도록 하죠. B는요, 두 군데가 있는데 D3와 D4가 있습니다. 일단 D4가 마이너스 80이니까 여기다 바로 찍어보죠. 그럼 A의 D1하고 똑같네요. 그럼 여기가 B의 D4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똑같이 마이너스 80이네요. 그러면 B의 D4와 B의 D1은 똑같이 마이너스 80mV를 찍고 있다는 얘기는요, A의 자극 도달 시간과 A의 자극 도달 시간이 서로 똑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B의 D4도요, 몇 미리세크 때? 1미리세크 때 자극이 도달했겠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B의 흥분 전도 속도를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다. 왜? 지점이 두 개 나왔죠? 자, P하고 D4를 기준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B의 P도 우리가 몇 미리세크? 0미리세크로 이제 시간을 잡아 주시고요. 그러면 몇 미리세크 걸렸죠? 1미리세크 동안에 몇 센치를 갔죠? 6cm를 갔네요. 그러면 B의 흥분 전도 속도는요, 6cm/ms가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B의 흥분 전도 속도는 6cm/ms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B의 D3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요, B의 D3도 B의 D4보다 자극 지점도 가깝죠. 그럼 A보다 오른쪽 찍혀야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75가 찍힐 수 있는 게 아직 과분 상태이죠. 그러면 대략 한 이 정도 되겠죠. 그죠? 이 정도가 되면 B의 뭐가 되죠? T3 지점이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10번 내용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흥분 이동에 대한 자료이고요. 자, 그림 가하고 그 다음에 그림 나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A하고 B 신경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죠. 여기가 축삭돌기 말단, 여기가 가지돌기 쪽이 되는 거니까 흥분의 전달은 이 방향으로만 가는 거죠. 이렇게는 전달이 될 수가 없음을 여러분 일단 인지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처음에 자료를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자, P3에다가 처음 자극을 줬죠. 됐죠? 그러면 여기 자극을 준 시간대 우리가 0ms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경과한 시간이 5ms일 때요, P1과 P4의 사이의 막전이가 각각 마이너스 80이었다랍니다. 즉, 여기에서도 막전이가요, 마이너스 80이었고요. 여기에서도 막전이가요, 마이너스 80이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P1과 P4의 막전이 값이 마이너스 80으로 똑같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자극을 주었을 때요, 여기에 자극 도달 시간과 그 다음에 여기 자극 도달 시간이 서로 똑같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됐죠? 얘는 중간에 시냅스가 있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에 짧게 갔고요. 얘는 시냅스가 없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에 멀리 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일단 P1을 갖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가요, P1에서 일어나는 그래프를 가정을 하면 마이너스 80을 찍었을 때의 시간대가 몇이 된다는 얘기지? 5ms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5, 4, 3 2가 되겠죠. 그럼 P1 지점에 자극이 주어진 시간은 2ms가 되겠죠. 물론 여기 시간의 차이로 바로 해석을 하셔도 되고요. 어찌됐든 P1은요, 자극 도달 시간이 2ms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 A 신경에 대해서요, 두 지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흥분 전도 속도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럼 A 신경의 흥분 전도 속도는요, 2ms 동안에 몇 cm를 갔죠? 8cm를 갔습니다. 그렇죠? 그럼 A는요, 4cm/ms가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B 신경의 속도도 구해야 되는데요. 여기 P3하고 P4의 이제 거리도 모를 뿐더러 혹시 거리를 알고 있더라도요, 이 두 지점을 가정을 해서 전도 속도를 구해버리면 A의 전도 속도와 B의 전도 속도, 중간에 전달의 속도까지 포함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B 신경만의 흥분 전도 속도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B 신경의 흥분 전도 속도를 구하려면요, B 지점 안에서 두 지점을 찾아야 됩니다. 자, 어찌됐든요, P3에 자극을 주게 되면요, P4도 자극 도달 시간이 몇이 된다라는 거지? 여기도 2ms 때 자극이 도달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조건을 가지고요. 비신경만의 우리가 흥분전도 속도를 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P4에다가요, 역치상의 자극을 여기다 줬을 때죠. 그럼 여기를 우리가 자극 도달 시간을 0ms로 보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ms일 때요, P6가 나와 있습니다. P6에서 막전이 값이 플러스 30이었대요. 그러면 내가 이 그래프를 P6에서 일어나는 막전이 변화 그래프다 보면 되겠죠. 그럼 플러스 30을 찍을 때의 이 시간대가요, P6 입장에서는 몇이 된다는 얘기야? 4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놈과 이놈의 시간 차이를 보시면요, 2ms가 나죠. 그러면 P6는요, 자극받은 시간이 몇 ms 때? 2ms 때 자극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P6에 2ms 때 자극이 도달했네. 그러면 비신경 안에서요, 두 지점이 나옵니다. 그럼 비신경의 흥분전도 속도를 우리가 구해낼 수 있겠죠. 이해됐죠? 그러면 몇 ms 동안에 2ms 동안에 몇 cm를 갔죠? 6cm를 갔네요. 그러면 비신경은요, 3cm per ms가 됨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 1번의 흥분전도 속도를 우리가 구해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2에 역치상의 자극을 줬다랍니다. P2에다가 자극을 준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P5에서예요. P5에서 6ms 때의 막전이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좀 봐야 되겠죠. 일단 자극을 준 지점이요, P2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동 시간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P3 입장에서는요, 자극 도달 시간이 1ms당 4cm를 가니까 얘가 4cm죠. 그럼 여기가 1ms 때 자극이 도달하겠습니다. 왜? 자극 준 시간 우리가 0ms로 잡을 거니까요. 오케이?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지점은 어디야? P5까지 자극이 도달하는 시간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시간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조건에서 구했듯이 P3에다가 자극을 주면 P4의 자극 도달 시간이 2ms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데는 2ms가 걸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2ms를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가 3ms 때 자극이 도달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5의 자극이 도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신경만의 전도 속도에 대한 시간을 도입을 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1ms당 3cm를 가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데는 1ms가 걸리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1ms를 더하게 되면 4ms가 되겠습니다. 이게 되겠죠. 그러면 P5 입장에서는요, 4ms 때 자극이 도달하는구나. 그럼 여기가 몇이 돼요? 4가 되고요, 5가 되고요, 6이 되고요, 7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시간은 6이죠. 6이면 결국 여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몇이 되죠? 플러스 30이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정답에서 마이너스 30이라 했는데 이걸 플러스 30mV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죠. 자, P4에다가요, 역지상의 자극을 줬죠. 그러면 우리가 이 노란색 시간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요, P2에서의 막전이와 P6의 막전이를 각각 구해서 분수값을 해결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P4에다가 자극을 주면 P2는 여기 있죠. 그러면 이쪽으로는 전달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여기는 자극이 도달 안 하죠. 그럼 여기는 계속 분극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P2의 막전이는요, 마이너스 70mV가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지? P6가 되겠죠. 자, P6를 기준으로 하면 몇 ms 때 자극이 도달하죠? 2ms. 그러면 이 그래프가요, P6에서 일어난다 가정을 하면 자극 도달 시간 2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몇이 되죠? 3, 4, 5, 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막전이가 몇 ms일 때? 6ms일 때 막전이를 표현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가 되겠죠. 그럼 똑같이 몇이죠? 마이너스 70mV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되겠죠? 그럼 이 값은 서로 똑같으니까요, 값을 나누게 되면 1이 나오겠네요. 이쪽에서 3번은 1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내용은요, 신경세포 축삭돌기가 하나만 나와 있고요, 지점이 3개가 나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지점 3군데에 대해서 시간을 다르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단 눈여겨보셔야 될 게요, 같은 시간에 서로 다른 지점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 자극 지점으로부터 가까운 놈이요, 막전이 값의 하나로 표현했을 때는 오른쪽에, 자극 지점부터 먼 곳은
왼쪽이 찍힌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대를 다르게 해석을 하고요. 하나의 지점에서의 시간의 간격에 따른 막전이 값을 그래프에다가 하나로 표현을 하게 되면 시간이 흘러가면 오른쪽이고요. 시간이 덜 흘러가면 왼쪽이 찍히는 거죠. 이게 기본 바탕으로 머릿속에 깔려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 조건에 따라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첫 번째 신경에 대한 흥분 전도 속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요 2cm/ms다 라고 일단 흥분의 전도 속도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요 최초의 자극이 주어진 시간대는요 우리가 몇으로 잡으면 되죠? 그렇죠, 0ms로 잡으면 되죠. 2cm 떨어졌으니까요 여기는요 1ms 때 자극이 도달하겠고요. 여기는 역시 마찬가지로 2cm 떨어졌으니까 1ms 더 간 2ms 때 자극이 도달하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 각 지점별로의 시간의 차이는 몇 ms 차이가 나죠? 그렇죠, 1ms 차이가 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을 한번 먼저 잡아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항상 앞에서 봤듯이 마이너스 80을 기준에서 먼저 보면요 2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 2ms일 때의 2는요 여기가 되는 거고요, t일 때의 2는요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같은 지점에서 서로 다른 시간을 보면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아, 그러면 2ms에서 t로 시간이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요, 그럼 우리가 이 신경의 흥분 전도 속도를 알고 각 지점에 대한 시간 차이를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2ms였을 때요 어느 지점인지는 모르겠다만 2라는 지점에서는 이 플러스 30을 찍을 때의 시간이요 2ms임을 우리가 일단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2와 인접한 지점에 있는 놈들은요 전부 다 1ms씩 차이가 나야 됩니다. 됐죠? 인접한, 바로 인접한, 바로 인접한, 바로 인접한. 이해되겠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건 당연히 2ms 차이가 나야 되는 거.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간의 차이에 따른 오른쪽과 왼쪽의 막전이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흘러가면요 오른쪽에 찍고요,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 거 우리가 왼쪽에 찍어주면 되겠죠. 한 지점을 비교해 봤을 때요. 그럼 1부터 보게 되면요 t일 때의 1은요 a하고 똑같죠? 플러스 30입니다. 그럼 2ms 때 1은 a보다 시간이 덜 흘러갔기 때문에 왼쪽에 찍어야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60이 대략 한 이쯤이라 보죠. 그럼 여기가 2ms일 때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을 비교하게 되면요 이게 마이너스 70인데 2ms일 때의 마이너스 70이 여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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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왜? t의 3지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3지점을 무시한 채요 2하고 1에 대한 흥분의 전도 방향만 먼저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t 시간으로 잡든 2ms 시간으로 잡든요 2에서 1로 흥분의 전도가 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3이라는 지점이 어디에 존재하느냐? 즉 경우의 수는 3개 나오겠죠. 이 3이 여기에 껴들어갈 수도 있고요, 여기에 껴들어갈 수도 있고요, 여기에 껴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경우의 수가 3개가 나온다는 얘기죠. 첫 번째 상황을 제가 이걸로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2에서 3에서 1로 간다 한번 가정을 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2가요 자극 지점인 D1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얘가요 D2가 되고요, 그럼 얘가요 D3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2가 2ms일 때의 이 지점을 내가 D1으로 보면 그냥 최초 자극 지점인 거지.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왼쪽에 지켜야 됩니다. 예, 되겠죠? 그러면 이 3이라는 놈은요 2하고 1 사이에 찍혀야 되죠. 오케이? 그런데 2하고 1 사이에 찍게 되면요 절대 뭐가 나올 수가 없죠? 마이너스 70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됐죠? 아, 그러면 첫 번째 상황 3이 이 중간에 껴 들어가실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상황은 될 수가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경우의 수가 2개로 줄어듭니다. 3이 맨 처음이냐 3이 제일 마지막이냐. 됐죠? 자, 3이 맨 처음이라 가정을 하는 걸 제가 2번째로 보고요, 3이 가장 마지막에 있는 걸 제가 3번째로 보겠습니다.
그럼 순서가 두 번째라면 3, 2, 1로 가야 되고요. 자, 세 번째라면 2, 1, 3으로 가야 되는 거죠. 됐죠? 그럼 어찌됐든 두 번째가 됐든 세 번째가 됐든 이 지점과 1 지점은 서로 인접한 지점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세 지점은 각각 1ms씩 차이가 나야 되는 거죠. 여기와 여기도 1ms 차이가 나고요. 여기와 여기도 1ms 차이, 여기와 여기도 1ms 차이, 여기와 여기도 1ms 차이.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3은 일단 무시하고요. 2하고 1만 보면 2하고 1은 무조건 1ms 차이 나는 두 인접한 지점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2ms일 때 1과 2를 비교하면요. A가 2ms일 때 플러스 30을 찍었죠. 그러면 1은 그 다음 지점이니까 2보다 그 다음 지점이니까 A로부터 왼쪽에 찍혀야 됩니다. 이해되겠죠? 그러면 왼쪽에 찍히는데 몇 미리세크 차이 뒤로 찍어야 돼요? 1미리세크 차이 뒤로 찍어야 되죠. 그럼 대충 1미리세크 여기다 가정을 하면 대충 이 정도 찍히는 게 실제 2의 원 지점이 되겠습니다. 1미리세크 뒤에 찍히는 게 대략 한 2지점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바로 A의 1지점이 되죠. 됐죠? 그래프가 약간 애매하게 나오긴 했는데요. 그럼 이때의 값을 몇으로 보란 얘기야? 마이너스 60으로 보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얘가 1ms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t 시간으로 흘러갔을 때를 한번 비교를 해보죠. 됐죠? 그러면 2에서 t로 가는 거죠. 아까 우리가 찾았으니까. 1지점 보겠습니다. 2에서 t로 가면 플러스 30으로 가는 거 보이죠? 그러면 A 입장에서는요, 몇 미리세크를 더 간 거죠? 1미리세크를 더 간 겁니다. 시간적으로요. 아, 그러면 여기 시간의 흐름은 몇 미리세크를 더 갔구나, 1미리세크를 더 갔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겠죠? 그치? 그러면 이 t는요, 여기서 1을 더해야 되니까 아, 몇 미리세크였대구나, 3미리세크였을 때 측정한 시간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2미리세크의 이 지점도요, 시간이 지나면 t 시점에 2ms, 즉 3ms일 때 이 지점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서부터요, 여기까지 시간의 간격도 역시 1ms 차이가 나면 알 수 있죠. 그럼 여기는 몇이 돼야 됩니까? 3ms 지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러면 마이너스 60과 탈분국의 마이너스 60과 플러스 30은 1ms 막전이 변화가 생기는 거고요. 플러스 30에서 마이너스 80까지도 1ms의 시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지. 이해되겠냐?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두 번째라 가정을 하면 이 3이요, 최초의 자극 지점인 뭐가 되는 거예요? D1이 되고 A가 D2가 되고요, A가 D3가 돼야 되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럼 만약에 3이 D1이라면 2ms일 때요, 3은 A보다 오른쪽에, 즉 1ms 오른쪽으로 찍혀야 되죠. 그러면 1ms 오른쪽에 찍히면 여기는 무조건 몇이 돼야 돼요? 마이너스 80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몇이에요? 마이너스 70이죠. 즉 여기나 여기 지점 중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2하고 1 구간을 가지고 2ms를 바탕으로 t 시간을 구해놨단 말이야. 그 시간하고 안 맞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가정도 틀렸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구나. 아, 그러면 3은 결국에 가장 마지막 구간이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세 번째 가설이 맞는 거죠. 됐죠? 그러면 이 지점이 D1이 되고요, A가 D2가 되고요, A가 D3가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그럼 2ms일 때 3이 가장 마지막으로 자극을 받는 D3가 되는 거니까 2의 원으로부터 1ms 뒤로, 즉 1ms 왼쪽으로 찍어주시면요,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2ms였을 때의 3지점이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3ms가 되면, 즉 2의 3은요, t, 3ms가 됐을 때는 1ms 앞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지점이 뭐가 되는 거야? t일 때의 3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값이 몇이 되니? 마이너스 60이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번은 우리가 해석을 했죠. 2번 보겠습니다. t는 몇 msec? 3msec 우리가 구해놨고요. 자, 스몰 a는 몇이 되니?
마이너스 60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자, 자극을 주고 경과된 시간이 5ms였을 때의 D3의 막전위를 구하랍니다. 그럼 D3 입장에서는 자극 도달 시간이 몇이죠? 2입니다. 즉 여기에 2ms 때 자극이 도달하는 거죠. D3 입장에서 여기가 2ms 때 자극 도달합니다. 그럼 여기가 3이 되고요. 여기가 4가 되고요. 여기가 5가 되는 거죠. 이해되겠죠? 물어보는 게 몇이죠? 5ms일 때니까 여기를 읽어주게 되면 몇입니까? 마이너스 80mV가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11번 문제가 약간 까다로운 문제인데요. 이 11번 문제는 어떤 내용이냐면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막전위 변화 그래프에서 시간의 간격에 따른 각각의 막전위 값을 구해서 적용시킬 수 있느냐죠. 즉 기존 문제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보통 시간의 간격을 다 줬단 말이야. 그래서 각 시간마다 전위값이 몇이 되는지를 다 보여줬죠. 근데 이걸 직접 찾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걸 직접 찾아가지고 적용시켜서 해석을 해야 되는 약간 난이도 있는 문제였죠. 됐죠? 그래서 여기 문제까지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절대 일회성으로 끝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꼭 여러 번 연습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만의 풀이 방법을 체화시키길 바라겠습니다. 됐죠? 저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